자, 이번 시간은 지적공부 정리, 등기 촉탁, 그다음에 지적 정리의 통지라는 주제 보시게 될 텐데, 내용들은 간단한데요. 시험에는 또 이제 괜찮게 나와요. 그래서 먼저 지적 정리 과정 등을 보시게 될 텐데, 우리가 끊임없이 해왔던 얘기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리,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 보통 이제 측량 등의 과정을 거쳐서 뭘 한다. 바로 자, 토지 표시 관련해서 측량 결과도 작성을 해야 했던 것이고요. 이 측량 결과도가 작성이 되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또 작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지적 공부의 정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의 주요 이슈가 됐었죠. 자, 한편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지적 공부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체크를 한번 하고 얘기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라고 해서 22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다 외울 텐데요. 대장이라고 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거, 그 오타가 대장이라고 써놨구나. 그래서 면이계는 뭘 얘기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메모를 해주셔야겠네요. 그래서 그냥 대장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있어서는 면이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소유권 지분이 있었고요. 대지권 등록부, 표명대지. 해서 이게 이제 주로 표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봤었는데, 거기에 대장의 유형을 보니까 소유자에 관한 내용도 표시가 되게 된다. 여러분 교재 228페이지 위에서 토지 표시, 건물 표시, 소유자 표시라고 해서 소유자 성명 등이 있었고요. 소유권의 어떤 변경 원인 일자 뭐 이런 것들도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적 공부를 바꿔준다는 얘기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도 바꿔주게 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바꿔주게 된다. 전체 그림 보게 되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을 바꿀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바꿔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근거서를 만든 다음에 지적 공부에 이 내용을 반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자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관련해서 소유자, 또 공유지연명부 당연히 소유자, 대지권 등록부,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겠고요. 자, 그래서 지적 정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재 이제 238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지적 정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바로 지적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소유자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그걸 지적 공부에 반영하게 되는 것, 이거 역시 뭐가 된다? 지적 정리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소유자 정리에 관한 주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리하면 앞에서 이제 중복되는 얘기인데, 토지 이동이 있게 되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을 해서 그 내용을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하게 된다. 물론 그 전 단계에서 경우에 따라서 측량 결과도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 있다. 하나 합병이라든가 지목 변경은 바로 측량 결과도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서 지적소관청은요,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이 있게 되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에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해서 자, 지금요 이 등기가 자 이렇게 하는 거지. 대장에 신규 등록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자, 등기법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이 된 상태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거나 그래서 소유자가 변경되게 되면은 당연히 등기부에는 표시가 될 겁니다. 우리가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거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요렇게 그림을 잡았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 등기부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변화가 있으면 이 내용을 다시 지적 공부에도 어떻다? 반영을 해주는 것. 이걸 바로 가르쳐서 지적 정리 또는 소유자 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등기된 토지는 사실 큰 포인트가 안 돼요. 그래서 등기된 토지의 경우 여러분 자료 보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지적 공부에 그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자,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변경이 있게 되면 자, 등기 필증이라고 하는 거,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라든가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해봐야겠고요. 자, 그런데 혹시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이때는 그 등기부를 가지고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이게 뭐냐면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표시, 등기부에도 표시가 됩니다. 표제부라고 해서 토지 표시가 이제 있을 테고, 갑구을구라고 해서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등기가 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등기부를 띄워서 소유자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니까, 토지 표시가 틀려. 그래서 이게 토지 표시는 먼저 지적 공부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나중에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지목이 변경이 됐는데, 지적 공부에서는 토지 대장에서는 지목이 변경된 상태이고, 등기부에도 지목이 표시가 되는데 미처 지목 변경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등기부를 근거로 해서는 어떻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위 등기된 토지에 있어서 바로 소유자의 변경을 위해서 필요한 근거 서류가 뭐냐라고 하는 거,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상 증명서,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정리가 이루어진다. 근데 얘는 다 세트예요. 어디가 됐든 간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를 하거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을 할 때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등기가 완성되면 등기 관리자에게 원칙적으로 등기 필증, 지금 이제 등기법상 등기 필정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등기 필증이라고 하는 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 필증 되시는 경우에 따라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을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에 따라서 다 정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야. 근데 이 파트에서 출제 포인트 거의 도배해버리는 게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가 바로 자 등기 관련 서류의 종류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겠고, 또 하나가 미등기 토지가 더럽게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다시 갑시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등록상의 말소, 이런 순서로 가게 될 텐데, 자, 어떤 사람이요 바다를 메꿨다고 해서 이 지적 공부에 이 토지를 등록을 해달라라는 신규 등록 신청 등을 하게 된다. 신규 등록 신청 등을 하게 된다. 자, 그랬을 때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를 가지고는 어떻다? 이 사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어떻다?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하게 된다. 뭐 직접 조사하는 게 별건 아니고, 저 신규 등록 신청하러 왔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름 뭔데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라고 얘기하면 그 내용을 어떻다? 지적 공부에 바로 등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출제 이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등기 토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미등기 토지는 등기 서류가 없기 때문에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사에서 다 등록을 하게 된다. 요게 한 문제짜리. 그래서 맨날 신규 등록할 때 등기 필증을 가지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가지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하도 이게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렇게 눈에 많이 띄다 보니까 깜빡 착각을 해요.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등기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소유자 정리에 관한 주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본 것처럼,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내용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작성한 다음에 지적 공부에 정리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남는 문제가 있죠. 자,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을, 지금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을, 자, 어떻게 한다? 지적 공부에다 반영을 했다 하십시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을 지적 공부에 반영을 했다. 지적 공부에 반영을 했다. 그러면 등기부에도 이 내용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일구 이렇게 구분했을 때 등기부 표제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이 실제로 지적 공부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소위 이제 변경 등기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텐데 이때 경우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등기소에다 일괄적으로 등기 바꿔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의 촉탁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겁나 간단하지 뭐 내용 볼 것도 없어. 그렇게 긴 문장을 외워봤자 외워지지도 않아. 딱 하나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어떻다?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이거 언제 공부했냐면 건축법 공부하실 때 한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가서 잠시 확인을 해볼 거냐면 건축법의 제일 마지막 주제가 여러분 교재 19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착공신고 사용승인의 제일 마지막 주제 등기 촉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관한 사실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이 되게 된다. 뭐 철거하고 멸실하고 층수가 바뀌고 등등등의 사유가 있게 되면 건축물 대장 198페이지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서는 등기소에다가 다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된다. 198페이지. 근데 거기서 이슈가 됐던 거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어떻다? 등기 촉탁을 따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해서 건축물 대장 만들어가지고 지금 건물 소유자가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논리 구조야. 자, 어떤 토지 소유자가 지금 토지에 대한 신규 등록 신청을 했다. 그래서 자 조사해서 소유자 이름도 등록을 한 상태이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스스로 토지 대장 등본 등을 발급받아서 뭘 하면 돼? 최초의 소유자임을 입증을 해서 지금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등기를 촉탁을 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 등기 촉탁 얘기는 되게 간단해요. 바로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어떻다?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등기 촉탁을 해주지 않는다 해서 그 외우셔야 된다고. 촉탁 뜨게 되면 무조건 뭘 찾아야 돼? 신규 등록. 모든 문제가 다음 중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요. 그러면 촉탁 뜨게 되면 어떻다고요? 촉탁 뜨게 되면 무조건 신규 등록, 새로이 등록,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어떻다? 등기의 촉탁 사유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등기 촉탁은 인간적으로 절대 틀리면 안 돼. 왜? 무조건 답이 신규 등록. 뭐라고 막 구질구질한 얘기를 써. 그래서 거기다가 신규 등록이라는 단어를 딱 던져주게 되면 그건 등기의 촉탁 사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신규 등록. 토지를 신규 등록한다. 그럼 앞에서 공부할 때 신규 등록 신청이라고 하는 거 며칠 내? 60일 내 신규 등록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그러면 이제 이 신규 등록 신청이 있으면은 이 지적소관청에서는 첫 번째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을 아마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측량 결과도라든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등등등을 확보한 다음에 근거 자료로 만든 다음에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물어보는 거야. 이름 뭐예요? 해서 물어봐서 이 내용을 토지 대장 등에 입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얘를 등기분이 뭐니 등기 필증인이 뭐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물어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입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입력을 할 때는 또 근거 서류로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적 공부에 입력할 때는 뭐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 신규 등록은 당연히 측량이 필요할 테니까 측량 결과도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적 공부에 입력하게 될 것이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런 것들을 바로 당연히 근거 자료로 준비를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신규 등록에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했다라고 할 것. 그럼 지적 정리를 했을 때 원래 자 등기부의 내용과 토지의 표시 내용이 불일치하면 지적 공부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안 되니까 등기를 촉탁을 해줘야 되는데, 신규 등록이 있게 되면은 개인이 이 토지 대장 등본 등을 떼 가서 스스로 뭘 하면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아까 우리 건축법에서도 건물을 신규 등록 새롭게
건축허가 받은 다음에 사용 승인, 그래서 지적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신규 등록을 해주게 되면 스스로 그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떼서 뭘 하면 된다.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을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소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 내용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알면 좋겠지만은 등기 촉탁이란 말만 나오면 어떻다? 신규 등록은 어떻다? 촉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 예를 들어서 토지의 면적이 뭐 바뀌었다든가 뭐 등등등 하면 당연히 누가 바로 지적소관청에서 어디에다가 등기소에다가 야 바꿔라라고 연락을 해주는 거, 이걸 우리가 등기의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촉탁 관련해서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어떻다? 재배라고 하는 그 앞에서 공부했던 중요 주제, 소유자 정리할 때 신규 등록은 따로 이 등기부 등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사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지적 공부가 지금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요,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지적 공부 바뀌었다라는 것을 다 통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날짜 갖고 구성해요. 그래서 7일하고요. 그 다음에 15일. 겁나 짜증나 이게. 7일, 14일 이렇게 때리기도 해. 해서 7일, 30일 이렇게 때리기도 해. 아주 도배하는 문제. 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제, 거의 매년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7일과 14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왜 사람들이 많이 틀리냐면요. 여기까지, 15일이요. 그냥 맨날 이렇게 약을 팔아도 약 먹은 애처럼 가끔 틀려요. 해서 하여튼 간에 7일과 15일. 저 보세요. 저 몇 년째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숫자가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7일, 14일은 이제 헷갈려버려요. 그래서 7일에 15일. 근데 포인트를 보니까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변경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 나와 있죠. 변경 등기 필요했을 때는 아까 뭐 했었죠? 등기 촉탁을 했었죠. 다시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 등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적공부에 반영을 했다고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게 뭘 해야 된다? 바로 등기 촉탁을 하게 된다.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습니다. 이 등기부를 바꿔달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어떻게 등기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 바뀌었어요 라고 연락을 해줘요. 그걸 우리가 이름하여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경 등기가 필요해서 지적소관청이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것을 지적소관청 시군구에다가 민원실로 다시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얼마? 15일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사항을 어떻다?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근데 아까 우리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따로 어떻다? 변경 등기 따로 촉탁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지적 공부를 그의 일정한 사항을 등록한 날로부터 얼마? 7일 이내 어떻다? 통지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괄호넣기 문제로 구성되고 지문 형태로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7일에 15일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만약에 신규 등록이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소유자 정리결의서 등을 첨부해서 지적공부에 입력을 하고 입력한 다음에 이 등록한 날로부터 얼마? 7일 이내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토지 표시관한 내용을 입력을 했을 때 7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게 돼 있다. 한편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촉탁하고 등기 완료 통지를 다시 받게 되고요. 이것을 민원실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어떻다? 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그저 논의의 쟁점 세 가지가 다 출제 포인트야.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을 가지고는 어떻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 없으니까 직접 조사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 지금 이제 변경 등기가 촉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딱 하나,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런저런 이유에 따라서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에 변화가 있게 된다.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변경 등기를 촉탁하지 아니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토지 이동 등은 보통 변경 등기를 촉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 촉탁을 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줄 것.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필요해서 촉탁을 하고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가 되게 되면 언제 15일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그 내용 등을 다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세 개 다 출제 포인트. 1년에 평균 적어도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 지적 공부의 정리, 등기 촉탁, 그리고 지적 정리 사항의 통지라고 하는 것. 요렇게 개념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까지가 공간정보법의 주요한 내용. 잠시 끝났다가 이제 등기법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